네, 무상급식 중단 결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홍준표 경남도지사, 조금 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만났습니다. 네, 어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해서 경제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요. 직접 얼굴을 보면서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주제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오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이제 찾아가서 직접 창원까지 가서 이제 무상급식 중단 문제를 논의했는데 결과는 뚜렷한 소득은 없었던 것 같아요. 회동에서 상당한 신경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선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을 했다. 경남에는 6만 6천 명 상당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국비로 지금 받고 있어요. 그 교육청 그 예산도 아니고 지정계획 예산도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할 것이냐 선별로 할 것이냐 그 문제에 지금 봉착이 되어 있는데 이 지방의 소신이라든지 또 우리 또 교육감에도 소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아이들은 어디에 살든 말하는 급식에서 크게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경남의 아이들만 급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두 사람의 만남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요. 오늘 그 만남이 어떻게 해서 성사가 된 겁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광역단체장들을 쭉 이제 연차적으로 예. 만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만났는데 어쨌든 그런 그 문재인 대표가 광역단체장들의 만남의 일환이긴 한데 이번 회동이 관심을 끌었던 게 지금 방금 이제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무상급식을 가지고 전혀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끌었던 거고 또 하나 이제 문재인 대표는 야권의 유력 주자이면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는데 홍준표 지사도 차기 대선을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라는 이 논란이 단순히 정책적인 차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진보와 보수의 어떤 유권자들이 볼 때 어떤 이념적인 그런 하나의 잣대로도 지금 하나의 자리매김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홍준표 지사는 지난번에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해 가지고 양쪽으로부터 상당한 극명한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바로 이제 그런 이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이제 무상급식을 두고 양측이 지금 방금 보셨습니다만 전혀 생각이 달라요, 지금. 이른바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와의 차이라는 걸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권의 논리, 홍준표 지사의 논리도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들의 교육시설이라든지 기자재 이런 데 투자를 하자. 왜 이렇게 4만 5천 원, 6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을 부자들에게도 지급을 하냐 이런 얘기긴 한데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 복지란 문제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는 방향이라면요. 무상급식에 들어간 돈을 자꾸 딴 데서 조달하죠. 이러지 말고 그 돈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조달하려 하는 이런 쪽에 좀 방향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 지사의 그런 말이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의 문제는 좀 전체적으로 복지가 보편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에서 좀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이게 끝나고 나서 서로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이제 이렇게 서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좀 접점을 찾기는 좀 어려운 만남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민주화하고 복지 문제는 차기 대선에서 아주 핵심적인 아젠다입니다. 국민 관심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지사가 지금 이제 선별적 복지 문제를 갖고 사실 지방에서 중앙무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지금 그 파괴력을 보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문재인 대표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잠재우기 위해서 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는 기본적으로 부산 경남의 어떤 자기 텃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 홍준표 지사가 이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사실 경남에서 바람을 붙여서 서울까지 지금 이런 어떤 그 정치적 행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본인한테는 굉장히 이제 압박감을 가져는 거죠. 오히려 잘하면 자기 안방을 내줄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이제 그 어떤 합의점을 도출보다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어제 이제 3자 회동과 이어서 바로 지금 홍준표 지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홍준표 지사는 누굽니까? 바로 그 여권의 잠룡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권의 그 잠룡 중에 한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예. 뭔가 좀 이렇게 그 문재인 대표는 앞으로 향후 이 여의도 정치를 야당의 발목 잡지 않겠다. 그리고 정당의 어떤 목표인, 자기 목표인 경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 일단 전략.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일단 그 경남도지사뿐만 아니고 또 경기도지사까지 만나는 것은 굉장히 좀 향후 정치적 그 어떤 뭐랄까 자신의 어떤 입지 네. 또 차기 대선과 관련된 상당한 구도에도 연관이 있다. 그런데 예. 오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홍준표 대표를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한 방 먹은 좀 이때 보면 좀 케어패랄까? 그 이야기한 대로 문재인 대표가 좀 한 방 먹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홍준표 지사는 사실 그 입담이 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출전 준비를 가야 되는데 조금 어제 너무 우리 문재인 대표가 3자 회동에서 좀 업이 돼서 그러셨는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서 대안을 갖고 와야지 말이야. 대안도 갖지 않고 이렇게 왔느냐고 해서 그 면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아마 야당에서는 굉장히 최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좀 오늘 문 대표가 뭐 KO패 됐다고까지 이제 뭐 그거나- 보기는 그건- 어려울 예, 것 같고 이제 우리 허 교수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홍준표 지사는 상당히 정치적 속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인 철학이라든지 경제적인 이념도 물론 거기에 작용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무상급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야당의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선 주자와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체가 홍준표 지사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무상급식이라는 이 주제 자체가 지금 여 교수님 잘 설명하신 바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정책 이슈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제적 이슈입니다만 바로 정책 이슈로 전환되는 그런 접점에 있는 게 바로 무상급식이고 무상보육이고 무상복지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홍준표 지사는 어쨌든 자신이 이 무상급식은 안 된다.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어떤 보수 진영의 아이콘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저 느낌은 좀 들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바로 이 무상급식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물러났고 또 그때 홍준표 당대표도 물러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이 만남 자체가 이렇게 관심을 끌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홍준표 지사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면에서 점수가 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KO패에 당한 그건 조금 다른 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재인 대표 최근에 이제 행보를 뭐 광폭 행보다 이렇게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정치적 계산이 이제 깔려 있다고 한다면 최근에 일련의 이런 흐름이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의 어떤 광폭 행보는 상당히 이제 깔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새정년의 어떤 정치적 모습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어떻게 각인되냐면은 굉장히 장애투쟁에만 급급하면서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계속 그 장애투쟁 일관으로 지금 정당을 이끌다 보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새롭게 이제 대표 되고 나서 어쨌든 야당이 여당의 발목만 잡는 그 모습에서 탈피하는 그 자체만 해도 괜찮은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사실 야당에서 정책 정당을 표방했지만 실제로 정책 대안을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만 해왔지 그 대안을 못 내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표의 어떤 광폭 행보는 어떻게 보면은 야당 지지층, 여당은 제외하고 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떤 그 광폭 행보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지금 문재인 대표가 2월 8일 날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의 행보는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최근에 그 당 지역위원장 그 선거가 아니라 그 임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 뭐 친노 인사를 임명했다라고 해가지고 당내 약간의 잡음이 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행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폭 행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당대표 취임하자마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참배한 것도 과거 야당 대표들에게 찾기 어려운 것들이었고 어쨌든 야당하면 어쨌든 어제 뭐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그런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렇게 항상 각을 세워왔잖아요. 여권과. 그런 부분을 일단 탈피하겠다라는 의지는 뚜렷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도 그렇고 당대표의 모습도 뭔가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진로를 설정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그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차를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가 아닌가라고 일단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어제 있었던 청와대 회동, 오늘까지도 이제 여야의 반응이 이제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어제 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들어보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 운동 순방의 결과들이, 결실들이 우리 국민과 또 기업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전하고, 또 그래서 다시 한번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힘투사하셨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삶을 지도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처음 27개월 만에 이제 회동이라고 하는데요. 1시간 40분 동안 이제 그 대화가 이어졌고, 네. 그 경제 정책 얘기를 하면서는 약간 분위기가 뭐 냉랭해졌다 이런 뒷얘기도 들렸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3자 회동 자체가 국민들의 상당히 그 안정감을 어쨌든 그 결과를 떠나서 만난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여야 그리고 또 대통령 대표들이 만나서 뭔가를 새로운 어떤 얘기를 갖고 어떤 그 가치 관심사를 갖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좋게 긍정적 이미지로 일단 비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좋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실익을 얻었다고 보고 또 문재인 대표는 문재인 대표 나름대로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제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그 야당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정당 그 경제 정당을 표방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당의 입장을 그때도 충분히 대통령한테 설명하고 또 그것을 또 새롭게 뭐 개선하려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아마 돋보이는 모습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렇고 또 그 중간에서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조정하는 모습 이렇게 해서 아마 김무성 대표 또 문재인 대표 그리고 대통령 모두 좋은 아마 점수를 받은 그런 회동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 사람 모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건데요. 예, 지금 세 사람의 그 손익을 한번 좀 그래픽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일단은 뭐 야당과 대화하면서 불통 이미지를 이제 개선하는 그런 그 회동이 됐다. 김무성 대표는 중재자로서 집권당 대표로서 안정감과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굳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렇게 3자 회동 자체에 이제 의미가 주는 것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이제 보셨는데 문재인 대표가 이제 경제 문제로 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경제 문제를 이렇게 꺼내든 이유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제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스탠스는 좀 분명히 바꾼 것 같아요. 더 이상 계속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념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야당의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게다가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 현재의 정치 환경 자체가 지난해 말까지 계속되었던 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라든지 인사 난맥 이런 것들에서 일단 벗어난 상태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정치적으로 각을 세울 게 별로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안보에 있어가지고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역시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 인식이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도 더 이상 뭐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과의 3자 회동은 어떤 정부의 교착을 푸는 이러한 회동의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특별히 정부 현안을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경제적으로 지금 여당과 야당, 여권과 야당은 상당히 인식의 차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세 분 다 굳이 우리가 손익계산을 따진다면 뭐 윈윈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당한 또 거기 아까 앵커께서도 뭐 긴장감이 돌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상당히 보기에 따라서는요. 상당히 박진감 있고 긴장된 회동이기도 해요. 보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경제에 대해서 전혀 인식차가 다른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표는 4가지를 아주 작심하고 발언했거든요. 경제정책 실패했다. 정부정책 실패했다. 그러니까 경제수장 바꿔라.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작심한 발언이죠. 예. 단지 그게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양쪽의 인식차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만 제외한다면 상당히 큰 인식차가 있는 것이고 예.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게 세 분의 회동이 끝난 다음에 그 이병기 실장까지 같이 해서 브리핑 자료를 만드는데 상당한 그 난산을 했잖아요. 그렇기 어제 때문에, 회동에서 합의본 내용이 있고 또 뭐 이견을 예. 나타낸 부분이 있는데 예. 합의된 내용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회동 결과문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우선 그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합의를 이룬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또 저소득층 연말 정산, 그리고 3자 회동을 이제 정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이뤘다, 이런 평가인데요. 뭐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3자 회동을 뭐 정례화를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요청하면은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화답했다는 거. 좀 이례적인 그럼 건가요? 상당히 예.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앞으로,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여야,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야당을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어쨌든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축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예.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하고 지금 문재인 대표와 시각차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경제 성장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경제 성장 부분은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 주도로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걸 줄곧 지금 견지해 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대표는 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은 한계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개인 소득을 정대해서 경제 성장을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게 되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라는데, 저는 실패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청취는 했지만은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점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뭐 굳이 어떤 그 특별한 아주 완전한 합의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항들이 그리고 한 서너 가지 정도 있었다는데, 합의 사항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뭐 유익한 만남이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는 거죠. 예. 특히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 소득 주도의 성장론, 이렇게 새로운 이제 아젠다를 꺼내 들었어요. 거기과 관련된 게 이제 최저임금을 좀 인상하자.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하자는 데는 여야가 공감을 가졌는데 네. 인상의 폭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차가 있는 것이고, 또 생활임금이라든지 법인세 정상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뭐 인식차가 큰 거거든요. 예. 바로 그게 여야의 이제 그 성장, 경제 정책을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조율되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대체적으로 뭐 긍정적인 평가가 뭐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거기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아무튼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 여권과 야권의 인식차가 워낙 크다는 거예요. 경제 활성, 경제 성장 이쪽에 무게를 두는 여권과 뭔가 소득을 높임으로써 경제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이 야권의 생각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조율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입장차 확인한 것도 굉장히 큰 소득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예, 이견을 본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는 공약을 파기했다, 이렇게 문 대표가 얘기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어느 정부보다 입법이 많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법인세 인상 문제는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는 문 대표의 얘기에 대해서 세액 투자 공제액이라든지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다른 방식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답변을 한 것 같고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건 없이 대화에 북한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네. 워낙에 좀 여야 간의 입장차가 좀 컸던 사안이었었죠. 이 부분들은 이세 뭐 부분 모두,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의 만남이 아니더라도 네. 당연히 현재 야권과 여권의 분명한 인식의 차이거든요. 네. 야당은 계속 얘기하는 게 경제 민주화와 복지는 실종됐다라는 거고, 여권의 입장은 그건 아니에요. 경제 민주화 입법 많이 했다라는 거,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법인세 문제는 뭐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법인세를 낮췄던 거 다시 정상화시켜라 라는 게 야권의 주장이고, 여전히 여권은 여러 가지 이제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메꿔 나가겠다라는 얘기인데, 여전히 그 부분은 뭐 여당 내에서 사실 법인세 인상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인식차를 좁히지 못한 회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인식차보다는 기본적으로 야당이라는 것은 야당의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그 야당 대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선언적 의미가 더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을 금년해야 된다.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지금 현재 진행되다가 중단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일단 선행이 되면은 남북 정상회담은 저절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여야 간의 어떤 그 비록 야당 대표의 이야기지만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표현을 할 수 없지만은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사항들이다. 법인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어쨌든 그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됐지만은 또 예. 대통령도 충분히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분야에서 특히 이제 현실 경제에 대한 진단과 이제 처방에 대해서 이제 여야 간에 이제 극명한 이견을 표출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앞으로 뭐 여야 관계가 조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적어도 당분간은 여야 관계가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도 예. 소통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다라고 예.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013년대 때는 뭐 지금과 정치 환경이 많이 달랐죠. 그때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와 황운하 대표 만났을 때 아주 냉랭했고 안 하면 못한 이제 회동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이번에. 그래서 물론 정치 환경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뭐 성숙되어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향후 대통령이나 여권도 어쨌든 소통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예. 확고한 거고 야당도 뭔가 변해야 된다. 예. 계속 이렇게 뭐 그런 야당의 모습까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관계가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예. 표를 얻으려는 그런 경계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제 회동이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허 사장님.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예. 뭐 앞으로 이제 여의도 정치가 제대로 좀 복원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 예. 3자 회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 많이 봤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어쨌든 여야 그리고 또 대통령이 한 가지 공통적인 사항은 뭐냐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서로가 인식한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이제 방법론적으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야 청와대가 머리를 맞대서 일단 여의도 정치를 복원하는 그 중심에는 뭐냐면 경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그 여야 문제는 굉장히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제 문제에 관해서 뭐 여야가 따로 없겠죠? 없죠. 예, 그렇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최청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